가만입니다. 더 시장입니다. 어제 장은 다우 산업을 제외하고는 괜찮은 상승, 반도체도 큰 상승을 해줬습니다. 현재 AMD가 오픈 AI와 협력한다는 소식으로 전체적인 증시에 AI 관련주들의 풍풍이 여전히 불고 있고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이 뒤늦게 릴레이 호재가 터지면서 대장주가 쉬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버블, 순환매로 모든 종목에 호재가 터지면서 이때다 싶어서 숨겨두었던 호재를 터뜨리면서 전세계의 모든 돈을 미국 주식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현재의 상태. 공포지수는 다시 그리드의 단계.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푸덴콜옵션 0.59, 푸덴콜옵션이 0.60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때도 경험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세배 레버리지의 부분 매도 찬스다. 모두가 탐욕에 쩔어서 세배 레버리지를 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물량을 기쁘게 줄 수 있다. 모두가 공포에 쩔어서 주식을 내던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주식을 싸게 가져온다. 모두가 탐욕에 쩔어서 주식을 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주식을 준다. 반복. 요것만 잘하면은 1년에 주식을 10번 안팎으로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맨날 힘들게 사팔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주식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도파민과 트레이딩 기술을 연마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사팔은 저도 큰 비중이 아니라 적은 비중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큰 비중은 긴 사이클의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세배 레버리지의 부분 매도를 하기 상당히 좋은 찬스. US100 나스닥 지수 다시 들어왔습니다. 블랙홀의 구간, 중력이 가장 센 구간, 다시 메인 상승의 채널로 중력이 발생하는 구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조심하라고 해서 나는 너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다. 그게 왜 저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 스타일대로 주식을 할 뿐입니다. 공포에 물량을 뺏기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탐욕에 물량을 조금 부분 매도를 하거나 홀딩을 할 뿐입니다. 쌀 때 뭐하다가 지금 이렇게 미친 탐욕의 구간인데 왜 제 탓을 하시죠? 조정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주식을 뺏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도 투자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매도를 하시고 재진입을 노렸는데 제가 조심하라고 해서 매수를 못했다. 근데 왜 그게 제 탓이죠? 저는 조정을 다 쳐맞으면서 버텼는데 그걸 왜 제 탓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어쨌든 나스닥의 4시간 봉을 봤을 시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 이평선을 좀 지켜주고 다시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10월 달에 인터스텔라 4차원의 세계의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4차원의 세계의 터치 추세선은 지난 24년 7월 그리고 지난 24년 12월에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이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때 이렇게 터치하더라도 터치는 한번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배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던질 거예요. 물론 지금 부분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량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점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분 매도는 언제든지 환영이고 항익올, 항상 익절은 옳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진입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TQ도 나이스. 엔비디아는 다행히도 상승의 채널을 제가 그었잖아요. 상승의 채널 하단에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십자도지죠. 십자도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캔들. 지지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그릴 수 있는 상황. 이탈하면은 21선 179달러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상승의 채널 터치 정도로 마무리 지지를 해준 거죠. 반도체는 이제 볼린저 밴드 둥둥을 보여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 둥둥에서 뭐 전량 매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볼린저 밴드 둥둥이면은 매수는 아니다. 그것은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반도체가 어제 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 그리고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 근데 이제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라는 것은 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과 차원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때도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 이때도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크게 한번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갈 수가 있다. 이때도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한 4% 크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쳐맞고 갈 수도 있다. 현재도 볼린저 밴드 둥둥.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둥둥이니까 안으로 들어왔다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둥둥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타라면은 언제든지 환영이죠. 하지만 단타를 그렇게 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 둥둥에서는 일단 관망을 하셔라. 보유 물량은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은 필요한 상황이죠. 속술 같은 경우도 뭐 명확하게 볼린저 밴드 둥둥. 현재 저는 이 모든 조정을 다 그냥 때려 맞은 거예요. 다 때려 맞고 현재 300%가 넘겼습니다. 모두가 300% 넘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조정을 그냥 때려 맞고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 둥둥에선 사지 마시고 이 추세선 그거 들었잖아요. 하단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트레이딩이다.
테슬라가 상승을 했네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 FSD V14 출시 기대감으로 어제 상당히 좀 올랐다고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테슬라는 뭐 맨날 기대감으로 올라. 뭔가 확실하게 실적으로 보여준 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기대감으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우리 테슬라. 우리 기대의 테슬라. 다행인 거는 크게 무너질 뻔했으나 무너져도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틀간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무너져도 이상한 건 아니었는데, 전체적인 증시의 훈풍인 상황에서 신제품 출시로 말아 올렸다. 삼각수렴을 돌파했다. 삼각수렴에 정확하게 또 저점을 보여주고 상승.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테슬라에 가장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 그냥 횡보입니다. 여기 무너지지만 않고 그냥 횡보를 해주면은 결국에는 나마스테 패턴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억울해서라도 나마스테는 한번 먹고 매도를 하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밑꼬리 크게 그려주고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마무리. 아마존이 좀 더 쳐내려줘서 한 200일선 터치하면은 추매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추매를 한번 또 할 예정이고요. 메타도 크게 내려서 뭐 200일선 맞으면은 또 추매하려고 했는데 뭐 안 오면은 뭐 좋은 거죠. 갖고 있으니까. 현재 추세상은 하방의 추세이다. 지지받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채널을 작동하면서 옆으로 이탈할 때, 이럴 때에서 매수를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왜 메타는 벌써 매수를 했느냐? 그 이유는 메타와 아마존은 연말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모아가기 위해서 미리 진입을 했었고, 더 쳐내리면 더 산다. 아마존은 굳이 말하자면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한 상황.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또 이렇게 내릴 수 있겠지. 그러나 횡보를 하면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아마존과 메타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의 대한민국. 비트마인 영상을 올리자마자 뭐 큰 상승해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제 그 비트마인 영상은 오를 줄 알고서 업로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의 기획은 일주일 정도 전에 했었는데 딱 보니까 비트마인이 어제 상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자마자 상승하면은 좀 좋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날 올렸다. 현재 볼린저밴드 상단을 맞았고요. 단기적인 상승의 채널 하단, 상단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은 한 66달러 정도가 상단을 맞는 그림. 당연히 66달러 되면은 안전마진 챙겨야겠죠. 뉴스케일 파워 어제 윗꼬리를 크게 보여준 거는 좀 좋지가 않은 상황. 오클로는 항상 이렇게 잘 가는데 뉴스케일은 항상 이렇게 오클로의 따까리 수준. 그런데 이평선을 틀고 있다. 다시금 내려와서 이평선에 터치하는 자리, 거기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갈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뉴스케일 파워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증시의 강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엠로빈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요청을 주셔서 차트만 봐드리면은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장대 음봉 거래량이 나름대로 최근에서는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지금 애플로빈을 공략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물론 수익권으로 이런 구간에서 사서 보유 중인 사람들은 어제 너무 크게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까지 붙이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좋은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엠로빈을 매수 고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차트 되게 싫어해요. 상당히 많은 보유자분들이 수익 실현을 한 상황인데 그 수익 실현 물량을 굳이 우리가 매수로 받아줄 필요가 있겠느냐? 코인베이스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390달러가 저항이다. 392달러 찍고 내려주는 모습. 이래서 단기 매매에서는 차트가 중요하다. MSTR 좀 매가리가 오는 모습.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이 200일선 위로 좀 올라와줬어요. 이때 장대 음봉으로 8월 19일에 200일선을 이탈한 후에 계속된 하락,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200일선 위로 상승을 해주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기대감을 갖게 하는 MSTR. 일단 저는 MSTR도 갖고 있는데 어제 분봉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살짝 줄였어요. 너무 못 가서 수익도 나고 해서 약간 물량을 줄였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70.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가 어제 또 급격하게 내려주면서 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은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개인적인 테더의 최대 하락폭은 지난 8월 저점인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으나 막바로 내리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채널 하단, 상단 이렇게 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한번 반등이 오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4시간 봉을 봤을 시에도 이런 스토캐스틱 우물에서 K값이 D값을 터치하는 이러한 구간, 현재 터치하는 이러한 구간이 왔기 때문에 테더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코인이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앙 이평선, 현재까지는 저항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코인들이 상승을 했는데, 요번에도 테더가 조금 더 오르면은 이평선의 저항이다. 맞고 떨어져주면은 코인들이 한 파 더 상승이 남은 건데, 여기서 이평을 돌파하면은 또 슬퍼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과매도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코인의 단기적인
분봉 고점에서는 멤버십 텔레그램에 항상 부분 익절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때가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라 중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마다 항상 멤버십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알트코인은 극도의 무빙을 보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자체를 제가 뭐 리딩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모든 코인들이 퍼센트는 달라도 동일한 상승의 구간, 하락의 구간을 그 타이밍으로 겪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신고가를 달성했고 이 볼린저 밴드를 뚫어냈기 때문에 다시 볼린저 밴드로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아직 5일선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더리움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일단 빨간색 저항선을 넘겨준 모습, 이제는 보라색 저항선 4,800달러 여기를 이제 넘겨준다고 하면은 메인 상승의 채널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상단까지 솔라나는 메인 상승의 채널 상단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도지도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가져야 되는 게 정의실은 아니겠느냐. 리플은 못난 놈이다. 별로다. 리플을 너무 못 가가지고 어제 살짝 비중을 줄였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2025년 세미콘 웨스트 반도체 산업 전시회가 있고 항상 소문난 집에는 먹을 것이 없다. 뭔가 좀 좋은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목요일에 그게 좀 이제 많이 걸립니다. 증시에 도움이 안 되는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고 9월 회의록은 딱히 별건 없을 것 같은데 제롬 파월의 연설에 따라 차익 실현에 목말라 있는 시장 참여자들 물량을 또 다 내던질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미리 좀 조심해야 되는 날. 그린빈님이 상당히 좀 큰 돈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교 멤버십은 조금 오랫동안 가입을 해주시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금융자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을 것이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UDT 멤버십도 축하드리고요. UDT 멤버십이 장교 혜택 플러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